행복이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전에 제가 쓴 수필 강화도를 다녀오다를 읽어드릴게요. 초등학생인 아들과 강화도 역사 투어를 하고 다녀와서 쓴 작품이에요. 읽어볼게요. 강화도를 다녀오다. 여경임. 파란 하늘, 상쾌한 봄 공기, 지나디 지난 분홍빛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할 것 같은 철쭉꽃을 보며 아들과 저는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강화도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들 인삼을 떠올릴 것입니다. 강화 인삼. 그렇습니다. 순무와 하문석과 함께 인삼은 강화의 명물입니다. 제주도에 삼다가 있듯이 강화도에도 삼다가 있습니다. 강화도에는 역사가 많고 문화유산이 많으며 역사적인 인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간 곳은 고려궁궐터였습니다. 강화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고려궁궐터는 역사의 아픔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곳은 몽고의 7차례 침입에 맞서기 위해 고려의 조정이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임시로 세운 궁궐입니다. 궁궐을 평지에 지은 것이 아니라 개성의 만월 때처럼 층계식으로 쌓아서 지었습니다. 이는 하늘과 가깝게 지내기 위함이며 왕실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니 나라의 처지가 풍전등화와 같아도 왕실의 위엄을 먼저 생각하였나 봅니다. 아쉽게도 몽고와 강화조약을 맺을 때 이 궁궐을 불태우는 것이 강화조약의 조건으로 명시되어서 고려는 부득이하게 이 궁궐을 모두 불태웠다고 합니다. 약소국의 비참함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으면 똑같았지 더하고 덜하고는 없는 것 같아 슬픕니다. 그러나 몽고가 이곳의 궁궐을 불태우려고 한 것은 30년 동안 몽고에게 항거한 고려의 민족적인 저항 의지를 겁내서라고 하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우리 민족의 끈질긴 민족성에 저항 정신에 그 시절 천하를 호령했던 몽고도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나 봅니다.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에 강화 유수부를 설치하였는데 동원인 명의원과 이방층의 건물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관리가 공사를 처리하는 곳을 왜 동원이라고 했을까요? 다산 선생이 저술한 목민신서에 보면 관리는 백성들보다 먼저 일어나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동헌이라고 이름 붙였다 합니다. 요즘 국민의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만 집착하는 걸 보면 쓴웃음을 짓습니다. 고려 궁궐터를 둘러보고 정족산성으로 향했습니다. 정족산성은 당군왕검의 세 아들이 쌓은 성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의 역사 시간에 병인양요 때 양헌수 부대가 프랑스 군대를 격파한 곳이라고 배운 그곳인데 수업 시간에 배운 역사적인 장소에 두 발로 서서 이리저리 살펴보니 그날의 총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이 성 안에는 전등사란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은 고구려 소술왕 때 아두하상이 창건하고 그 후 서너 차례 중수하였다고 합니다. 정든사 대웅전 내기퉁이 위에는 추녀를 받들고 있는 발가벗은 인물상이 조각되어 있는 점이 특이한데 이 조각상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강해군 때 이 법당을 지었던 도편수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불사하면 전념하는 사이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자 도편수는 식음을 전폐하고 일을 하지 않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법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기둥 위에 여인의 나치상을 조각하여 자신을 버린 여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또 머리 위에는 무거운 지붕을 얹어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을 배반한 여인에게 복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사랑과 배반에 관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이토록 멋지게 복수한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도편수는 진정한 예술가였나 봅니다. 참 동명한편을 지은 이규보 선생 아시죠? 무인 정권 시대에 태어나 국내의 혼란을 극복하고 고려의 기계를 되살려 고려의 정신을 일으키겠다는 마음으로 그는 장편서사시 동명한편을 썼다고 합니다. 그가
말년에 응가하며 살았던 사가지에 가보았습니다. 이곳에는 청렴하게 살았던 그의 생각이 오롯이 스며있습니다. 조그만 농토가 있으니 양심 걱정이 없고, 뽕밭이 있으니 옷 걱정 없고, 샘물이 있어 마실 물 걱정 없고, 숲이 있어 땔감 걱정 없으니 이로써 되었다는 뜻으로 사가지라 이름 붙였다 합니다. 집 앞에 펼쳐진 들과 작고 아담한 집을 둘러보니 그의 문학성과 그의 자족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나 알 것 같았습니다. 어때요, 행복이님들? 강화도는 역사적인 장소도 많고 문화유산도 많고 인물도 많죠. 이규보 선생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규보 선생 묘소회를 갔는데 집 옆에 묘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묘가 아들 묘 아래에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아들이 더 훌륭하면 아버지 묘 위에 썼나 봐요. 조선시대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고려시대는 그랬나 봐요. 강화도에 가보셨죠, 행복이님들? 강화도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저는 주로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서 길을 떠났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강성보 초지진을 갔는데 강성보 초지진 정족산성은 전쟁터였거든요. 1866년에 프랑스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신미양요 때 미국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쳐들어온 거죠. 그때 포탄을 쏘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벽, 초지진 성벽의 벽돌에도 총탄 자국 있고 나무, 소나무에도 총탄 자국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총탄 자국 있는데도 잘 자란 거 보면 신기했는데 그 소나무 아직도 자라고 있나 궁금해요. 혹시 초지진 가신 분들 그 소나무 보신 적 있나요?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주인공 중에 한 분이 포수예요. 그 배우 이름은 모르는데 그 포수의 아버지께서 미군하고 전쟁할 때 신미양요 때 총알 맞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언덕 위에 돌무덤을 쓰더라고요. 참 슬펐는데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1902년을 무대로 하고 있잖아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하는 시대였잖아요. 많은 나라의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분비게 살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주인공들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우리나라 조선이 대한제국이 그때는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침탈당하지 않기 위해 애쓰다가 주인공 한 명, 두 명 죽죠. 저는 마지막 23회, 24회는 못 봤어요. 올해는 꼭 봐야겠어요. 행복이님들, 강화도 다녀오신 행복이님들, 미스터 션샤인 한번 봐요. 강화도 자연이 아름답게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신미양요, 병인양요, 그 다음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침탈한 거, 그리고 독립운동을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침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람들,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행복이님들, 올 8.15에는 8.15 강복절에는 우리 모두 미스터 션샤인 봐요. 감사합니다.